그리고 이거를 너무 빈번하게 느끼는 사람은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짜게 먹으면 살찐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 사연을 자주 보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과식이나 폭식 때문에 이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과식을 하게 되고 왜 폭식을 하는지 그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제가 명확하게 큰 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과식과 폭식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차이부터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과식, 그냥 이거는 일시적으로 많이 먹는 상태예요. 근데 폭식은 이 과식을 넘어서 식사 조절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과식 정도는 뭐 가끔씩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오랜만에 만났다거나 친구들이랑 진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가끔씩 해도 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뭐 다음날 단식 시간을 조금 늘린다거나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 이 폭식은 식사 조절력을 아예 상실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해결 방법까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폭식은 보통은 생리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 제가 이 두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생리적인 원인도 크게 보면은 너무 넘쳐서, 너무 부족해서, 이 두 가지 카테고리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폭식의 원인, 첫 번째 생리적인 원인 카테고리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2번 넘쳐서. 자, 뭐가 부족하느냐? 수분이 모자랍니다. 우리 몸에 무언가가 모자랄 때 항상 배고픔 신호로 이걸 치환해서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뭐 정교하게 짜여져 있기는 하지만 표현되는 신호까지 아주 정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충분한데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도 이걸 배고픔으로 바꿔서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내가 음식을 먹어도 이 영양소가 세포에 제대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었는데 에너지가 없어서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보통 이제 하루에 2리터를 먹으라고 하죠. 근데 이 2리터를 누구나 똑같이 먹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체중에 따라서 체내 보유하고 있는 수분의 양도 다르고 활동량에 따라서 소비하는 수분의 양도, 그러니까 배출되는 수분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균일하게 2리터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기준점을 잡아드리면 그냥 갈증이 느껴지지 않게 드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증이 느껴졌다는 거는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 갈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평소에 잦은 빈도로 수분을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굳이 수분 때문에 폭식으로 이어질 일은 없습니다. 이 양, 그 숫자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갈증을 느끼는지 이 몸의 신호에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족해서 소금. 얘도 비슷한 이유예요. 소금,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죠. 이 빛만큼 중요한 게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이 나트륨이 부족하면은 다시 이걸 또 배고픔 신호로 치환해서 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부족해도 배는 고플 수밖에 없다, 폭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유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소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음식 먹고 이 음식을 영양소로 바꿔가지고 이 영양소, 포도당이나 지방을 세포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지 얘를 에너지로 태우는데, 그 에너지로 태울 때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면 이 에너지원을 여기 세포 안에 넣어주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정확히는 이 소금, 나트륨과 칼륨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이 부족해도 이 에너지원을 세포에 제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 수도 없겠죠. 에너지가 없으면 다시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소금이 하는 또 다른 일은 근육을 수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운동할 때만 근육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걸어 다닐 때, 이때도 지금 다리 근육을 쓰는 거고, 이렇게 제가 분필로 칠판에 판서를 할 때도 팔 근육을 쓰겠죠. 이때마다 소금, 즉 나트륨이 우리 몸에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체내에 이 소금이 부족하면은 근육 수축도 힘들어지고 당연히 몸에 에너지가 없다고 느끼겠죠. 그래서 결국엔 또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짜게 먹으면 살찐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짜게 안 먹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소금이 부족하면 폭식을 하게 돼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고, 이 소금 자체는 칼로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지방으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물론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부종은 조금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체지방 축적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부족해서 세 번째, 미량 영양소.
얘도 위에 두 개랑 같은 기전이에요. 영양소가 부족하면 배고픔으로 신호를 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배고픔 신호로 많이 바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타민 A는 지방세포를 제어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성장 호르몬 분비에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배고픔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비타민 D는 우리가 포만감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렙틴 호르몬이 있어요. 이따 뒤에서 또 이어지겠지만 이 비타민 D는 렙틴 호르몬 생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모자랄 시에는 포만감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뭘로 섭취할 수 있냐? 시금치, 미역 같은 이 초록색 채소들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햇빛. 밖에 많이 돌아다니셔야지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달걀, 참치 이런 단백질 유식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부족해서 네 번째, 수면 시간. 이것도 아까 말했던 렙틴 호르몬과 관여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식욕을 컨트롤하는 호르몬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렐린과 렙틴이에요. 이 그렐린이 하는 일은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서 음식을 더 먹게 만드는 게 그렐린의 역할이고, 렙틴의 역할은 우리 몸에 이미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음식을 더 먹지 말라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쓰기 위해 대사량을 높이도록 만드는 게 렙틴의 역할입니다. 근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얘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남자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그렐린이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너무 고파지는 거죠. 여자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렙틴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먹어도 포만감을 잘 못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남녀 모두 다 더 먹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부족해서 다섯 번째,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할 때. 아까 이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는 이 렙틴 호르몬이 굉장히 식욕 조절에 중요하다고 했었죠.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되느냐를 보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됩니다. 그리고 먹는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할 때도 렙틴 호르몬이 줄어드는 결과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구성에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면 포만감이 잘 안 느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사실 이 둘을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이겠죠. 부족해서 여섯 번째, 식사 시간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렙틴이랑 관계가 커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려면 최소한 20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을 찰 때까지 천천히 식사를 하면은 정상적인 포만감이 느껴지는데, 너무 급하게 먹으면 포만감을 못 느낀 채로 과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천천히 드시는 거. 비슷한 얘기로는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얘기도 있었죠. 여기서 이제 폭식하게 되는 원인, 이 생리적 요인 중에서 두 번째, 넘쳐서입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아까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할 때는 렙틴이 안 나와서 더 배가 고프다고 했었죠. 반대로 탄수화물은 넘칠 경우에 더 자주 배가 고프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혈당 스파이크.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얘가 결국에 포도당이기 때문에 우리 혈당을 높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섭취 직후에 확 혈당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져요. 고혈당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낮추려고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확 높아지고 확 떨어지는 걸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이 타이밍에 우리는 배고픔을 느끼게 돼요. 근데 사실 이 배고픔은 건강한 배고픔이 아닙니다. 몸에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혈당이 낮아져서 느끼는 배고픔이기 때문에 가짜 배고픔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빈번하게 느끼는 사람은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넘쳐서 두 번째, 체지방이 넘쳐서. 체지방이 넘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도 렙틴이랑 관계가 있어요. 아까 렙틴 호르몬이 체지방에서 분비가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랑 비슷하게 이 체지방이 너무 많은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얘가 지방세포예요. 얘가 뇌에 시상하부로 이렇게 렙틴을 보내는데, 이게 너무 많이 가면 이 뇌가 거부를 해버립니다. 이걸 이제 인슐린 저항성처럼 렙틴 저항성이 생겼다고 표현해요. 이러면 이제 렙틴이라는 건강한 호르몬이 우리 뇌에 안 먹힌다는 뜻인데, 아까 렙틴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었죠? 포만감 느끼기. 그래서 숟가락 내려놓게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체지방을 너무 많이 오래 갖고 있으면, 즉 비만인 상태가 반복되면 이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포만감을 못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몸에 체지방이 많다는 거는 축적된 잉여 에너지가 많다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몸의 입장에서 이 체지방을 다시 원래대로 줄이기 위해 대사를 높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요. 근데 렙틴 저항성이 생겼다는 거는 그 대사를 높이는 작용도 못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살이 쪘는데 대사가 떨어져서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아주 큰 악순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비만의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보통은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을 꼽게 되죠. 그리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폭식까지 이어지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사실 렙틴 저항성의 원인이 체지방을 오래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1번에서 말했던 이 탄수화물 과잉, 얘는 결국에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있다고 했었죠. 이 렙틴 저항성은 인슐린 저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돼요. 렙틴은 보통 체지방에서 분비가 됩니다. 둘은 다른 호르몬이지만 똑같이 시상하부라는 기관에 신호를 보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렙틴보다 중요한 게 인슐린이죠. 인슐린이 안 나오면 혈당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면 이 렙틴의 신호가 누락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비만을 해소하려면 인슐린 저항성 낮추고 렙틴 저항성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탄수화물 적게 먹어서 살을 빼면은 이 둘 다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탄수가 비만의 열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넘쳐서 세 번째, 섭취 빈도. 우리 몸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몸에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체지방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게 인풋과 아웃풋, 이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균형이 항상 중요합니다. 이 둘 다, 양쪽의 에너지를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상태인데, 섭취 빈도가 너무 잦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이 이미 쌓여있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인슐린이 낮아야 돼요. 그러려면 공복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없어야 쌓여있는 걸 꺼내서 쓰겠죠. 근데 너무 계속 자주 들어오면 이 들어온 것만 가지고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쌓여있는 에너지를 쓸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을 잘 꺼내 쓰는 사람일수록 식욕이 안정화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공복 시간을 오래 버티는데 익숙한 사람일수록 식욕 조절을 잘하겠죠. 공복 시간을 못 버티는 사람일수록 식욕 조절을 못하는 것이겠고, 그래서 공복 시간을 잘 안 지켜서 체지방을 꺼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계속 들어오는 에너지에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또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겠죠. 섭취 빈도가 너무 많아도 생리적인 이유로 과식을 하게 된다. 자, 네 번째, 스트레스가 많으면 당연히 과식과 폭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인간의 뇌는 뭔가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쾌락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을 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분을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자꾸 먹다 보면 이게 만성적인 과식과 폭식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 자체가 아까 말한 포만감 호르몬 렙틴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상황에 너무 자주 노출되면 폭식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음식이 아니라 다른 생산적인 수단으로 해소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리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완성이 됐고, 다음은 심리적인 폭식 원인. 심리적 폭식 원인 첫 번째, 음식 중독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가 쾌감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인데, 그래서 음식을 너무 자주 먹으면 이 음식 이콜 쾌감이라는 쾌감 회로가 발달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담배, 술, 놀이, 게임, 도박 다 비슷해요. 결국에 이 수단이 곧 우리한테 쾌감을 준다는 게 뇌에 학습이 돼버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쾌감 회로가 생기고 중독 증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방금 전 스트레스 항목 얘기할 때랑 비슷한데, 음식을 수단으로 쾌감을 너무 자주 느끼는 거는 정신건강에 아주 안 좋습니다. 반복적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또 스트레스가 많아질 때마다 아마 음식을 계속 찾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강박입니다. 강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몸과 뇌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특정 영양소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예컨대 뭐 비건이나 키토제닉 중에서도 아주 탄수화물을 줄이는 무탄수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비건 같은 경우는 육식을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길 것이고, 무탄수 같은 경우도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는 강박이 생길 심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강박 플러스 우리 몸의 입장에서 이 부족한 영양소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는 심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박과 탄수화물의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무탄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비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기를 폭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강박과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탄고지, 키토제닉, 카니보어, 비건 이런 식사들을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할 때 키토제닉은 무탄이 아니라 저탄수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아예 탄수화물을 배제해버리면 인슐린을 거의 안 건드리기 때문에 살은 제일 잘 빠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카니보어가 감량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런 심리적 강박이 생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감량하면서 탄수화물 조금씩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예 무탄수가 아니어도 키토제닉 같은 경우는 산단지가 1대 2대 7인데 이 1도 너무 작게 느껴지는 분이라면 얘를 뭐 2, 3, 5나 3, 3, 4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 비율을 조금씩 늘려주는 게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어느 특정 탄단지 비율이 정답이 아니고 내 몸의 신호에 맞게 그때그때 유연하게 바꾸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과식과 폭식을 하는 이유를 sinh理적인 이유와 심리적인 이유로, 그리고 생리적인 이유 중에서는 넘쳐서 부족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영상 여러 번 돌려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왜 폭식을 하게 되는지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건강과 행복, 즉 웰리스라는 건데, 만약에 다이어트가 건강과 행복을 더 갉아먹는다면은 그건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겠죠. 오늘 영상 꼭 여러 가지 항목들 체크해 보시면서 건강한 방법으로 감량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둘 다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